안녕하십니까. 정성산 TV입니다. 미국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중요한 정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하고 새로운 입장을 정립하고는 한다. 이 과정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검토이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도움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고마운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대통령 선거가 있는 올해에는 비교적 일찍 이 문제가 워싱턴에서 논의되는 것을 관찰하게 된다.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국방부 장관 기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크리스 밀러는 국내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북핵 동결과 제재 완화를 교환하는 것을 검토해 볼 만하고 군축 협상도 안 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추후에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근거 없다고 평가하기는 했으나 바이든 대통령의 아태 담당 선임 보좌관인 미라 후퍼는 미국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이지만 그 과정에서 중간 조치를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떤 배경에서 왜 이 시점에 워싱턴에서 이러한 논의가 재현되고 있나? 최근 서울을 방문한 전직 미국 외교관, 학자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았고 이들의 답변을 옮겨본다. 첫째,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외교와 단호한 확장 억제를 통하여 북한 핵 문제를 다루어 나가겠다고 했고 윤 정부 출범 이후 확장 억제 분야에서 많은 진전을 이루었다. 그런데 외교 분야에서는 그렇지 못했으므로 바이든 2기 정부에서의 추진 방향을 제시한 측면이 강하다. 둘째, 비핵화 가능성은 당장 높지 않은데 반면 전쟁 방지가 보다 현실적이고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으므로 이에 대응하는 측면이 있다. 셋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매우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으므로 북한과의 통로를 마련할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본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외교 노력이 번번이 좌절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계속 악화되는 데 대한 좌절감이 느껴지는 설명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중간 조치의 유혹이 오히려 도발 위협을 높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북한이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에서 요구한 반대 급부는 유엔 안보리 제재 중 북한에 치명적인 부담을 안기는 6개 결의안을 철회하라는 것이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이후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경제 협력이 심화된 현 상황에서 유엔 결의안이 철회되면 이것은 북한의 재래식 군비 강화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오히려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사태 진전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그리고 전 세계 안보 지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러시아는 최근 북한 핵 확산을 억제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해온 기구인 북핵 제재 전문가 그룹의 임기 연장에 반대함으로써 이 그룹의 활동을 무력화시켰다. 만에 하나 북한에 대한 안보리 제재가 철회된다면 이것은 규범에 기초한 국제 질서를 와해시키려는 국가들의 또 하나의 큰 성과로 인식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지난해 9월 보스토치니 러북 정상회담을 전후한 시기부터 러시아의 대규모 포탄, 미사일 등을 제공하면서 에너지, 물자, 심지어 방산기술까지 제공받는다는 우려가 있으나 북한의 경제 그리고 재래식 군비 능력은 매우 낙후되어 있다. 게다가 외부 정보의 유입이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남한과 외부 세계에 대한 동경, 북한 체제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는 많은 사례가 관찰된다. 자신감을 갖고 북핵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 대화 노력을 계속하되 한반도에서의 전쟁 방지를 위한 두 가지 핵심 요소, 즉 확장 억제 강화와 함께 재래식 군비에서의 압도적 우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어 미국 백악관 당국자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중간 조치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북한과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미라 레푸퍼 아시아대양조 담당 선임보좌관은 현지 시각 9일 워싱턴 DC의 국무부 외신센터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중간 조치가 핵동결과 미사일 숫자 제한을 포함하느냐는 질문의 중간 조치는 종종 엄격한 군비 통제 측면에서 해석되고 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북한이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을 좀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우리와 대화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북한과 다양한 주제에 대한 대화에 열려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테이블로 나와서 그들이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그는 지난달 초 북핵 문제와 관련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서 중간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언급해 여러 해석이 나왔습니다. 레푸퍼 보좌관은 중국 서열 3위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의 방북 의미를 묻는 말에는 중국의 계산이 뭔지 아는 척하지 않겠다라면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북한의 행동과 수사에 대해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연초부터 김정은이 한반도 안팎에서 취할 수 있는 잠재적 행동에 대해 좀 더 위협적 수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도 포함된다며 이유가 무엇이든 우리는 중국이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이런 이슈들을 북한에 거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그는 미국과 일본에 오는 10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조치가 발표되느냐는 질문에 북한 미사일에 대해 특정한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면서 우리는 보다 광범위하게 영내 미사일 방어 통합에 대해 추가적인 진전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최근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91%가 북한을 비핵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거듭된 핵능력 고도화 시도에 따라 비핵화에 대한 전망이 매우 부정적으로 변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종현 학술원은 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이 같은 조사 결과가 포함된 북핵 위기와 안보 상황 인식 2차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북한은 작년에 핵 선제 타격을 법제화하고 김정은은 금년에 사회주의헌법을 수정하면서 핵무기 불포기를 선언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의 응답자의 41.4%는 전혀 가능하지 않다, 49.7%는 가능하지 않다고 답했다. 최종현 학술원이 지난해 조사에서 북한은 2013년 핵보유국 선언을 한 데 이어 올해 9월 핵 선제 타격을 법령화하고 김정은은 시정연설을 통해 비핵화는 없다고 선언했다는 설명과 함께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불가능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77.6%였다. 1년 사이에 북한 비핵화 불가능이라는 답이 크게 늘어난 것은 그만큼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됐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국민들이 많아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독자적인 핵 개발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72.8%로 지난해 76.6%보다 약간 감소했으나 독자적 핵 개발을 지지하는 응답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최종현 학술원 측은 독자 핵 개발 필요 응답 비율이 작년도에 비해 약 4%포인트 낮아진 것은 워싱턴 선언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한 안보협력 강화 결과와 유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강화된 한미일 안보협력으로 북한의 핵 위협이 해소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63.4%로 회의적 입장이 더 많았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다탄도 각계목표 재도립체 등 미사일 기술 개발을 통해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핵 억지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39.3%가 그렇지 않다고 답해 그렇다는 대답을 압도했다. 지난해 같은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이 51.3%,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48.7%였다.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한 안보 협력이 늘어났음에도 부정적인 반응이 늘어난 것에 대해 최종현 학술원 측은 한국민의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기보다는 북한 핵무기 개발의 고도화와 광폭해진 도발 자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 밖에 올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돼도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자가 많았고, 중국이 북한 비핵화에 실질적 기여 의지가 없다는 답변은 81.1%에 달할 정도로 높았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